제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걸까요? It'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드래곤 레이크 랩 소속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저의 멋진 창의적 구독자분들을 위해 매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소규모로 학생 강연을 했고 올해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50분을 초청해서 컨텐츠와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풀버전 영상을 올려드리니 못 오신 분들의 아쉬움을 채워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키보드 마우스의 명가 로지텍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It's Dragon Lake. 구독자분들 드릴 스티커하고 녹음할 마이크 요거 놓고 와가지고 오늘 150명과 함께하는 지금 넥타이를 엄청 오랜만에 매서 불편해 죽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지하 2층. 남은 배려하는 거지 눈치 보는 게 아니야 We're living in simulation 선생님 감독님 artist I'm gonna go like 난 뭐든지 될 수 있어 내가 정하는 대로 Cause I'm the only one 나 인스타에 자랑 남자한테 받았어요. 지도 외제차도 없지만 Yeah I got this devils 재능 yeah 안에 Prada 아마 유명한 연예인들이 팬사인회 많이 한다는 슈피겐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긴장을 하는 걸까요? 로지텍 코리아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디지털 라이프를 오 짐벌 오 찍고 계셨어요? 네. 떨려요? 아니 안 떨려요. 오줌 마려워요. 여기다가 한잔 하세요. 생명수. 저기 담당자분 안 계시나? 책상 위치가 저기 있으면 안 돼요. 제 팬이어가지고 온 걸 텐데 말하는 사람도 긴장하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신 분 있나요? 어떤 강연 들으셨죠? 학생 강연 들었어요. 호준 씨 맞죠? 맞습니다. 아, 그때보다 많이 큰 것 같은데 키도? 키는 그대로예요? 오셨구나. 제가 호준 씨한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거 강연 끝나면은 모자 선물로 주기로. 근데 못 줬죠? 연락도 안 받았어요? 아니요,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그때는 이거 자수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자수로 이렇게 박았어요. 그때보다 원가가 2배 비쌉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회사 끝나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시간을 7시 반으로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저는 항상 제 핸드폰에 구독자 분석만 보고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별도 보이고 뭐 이제 나이대도 보이고 그러네요. 되게 신기해요. 역시 85%가 남자다. 자, 오늘 강연 주제 컨텐츠와 브랜딩인데요. 부제가 뭐라고 적혀 있죠? 네, 가치 있는 개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컨텐츠와 브랜딩과 연결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가치 있는 개인으로 산다고 할 때 뭐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라.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항상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으면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지? 독창적으로 내가 뭔가 만든다는 게 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유튜브를 잊어야 된다. 그리고 가치가 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희소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이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안 띄워놓고 했죠? 자, 그리고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강연도 굉장히 많죠.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죠. 유튜브 구독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 특징이 뭐예요? 그런 채널들 특징. 네? 이미 본인이 잘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컨텐츠가 있으면서 가끔씩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애초에 유튜브 키우는 법 해가지고 채널 만드신 분들 특징, 그런 채널들 특징. 구독자 생기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제가 본 특징은 본인이 구독자가 없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유튜브가 굉장히 핫하죠? 미국에서 저 맨 위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60년 동안 방송 3사에서 만든 영상의 양보다 60일 동안 유튜브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의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 몇 년도라고 적혀 있어요? 네, 2016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영상의 양이 많죠. 이미 방송사는 이겼죠, 유튜브가. 그래서 이제 돈이 몰리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유튜브 자체를 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특징 짓는 게 뭘까요? 유튜브가 어떤 매체죠?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상이죠. 영상 매체죠. 그 말씀하실 때 손 들고 말씀하시면 돼요. 영상 매체가 특징이 뭐죠? 동영상 매체가 특징이 뭐죠? 네. 움직이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움직이는 화면을 볼 수 있고, 동영상은 시청각 매체죠. 시청각 매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글씨까지 적을 수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동영상은 영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글씨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의사 전달 방식은 2차적인 정보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1차적인 정보고, 근데 동영상은 1차적인 형태로 전달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동영상이 애초에 가장 우월한 컨텐츠 전달 방식입니다. 이 동영상이란 거를 근데 누가 갖고 있었죠? 여태껏? 방송국. 그죠. 방송국이 갖고 있었죠. 방송사와 언론의 힘의 원천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작하고 동의를 만들어내고 그랬죠. 네. 언론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기업에다 여러분들을 파는 걸까요? 그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죠.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일단 첫 번째로 캐논에서 5D 마크 2가 나와요. 근데 그게 화질이 영화관에서 나오는 영상만큼 화질이 돼요. 그래서 5D 마크 2 나오고 캐논 7D 나오고 이러면서 영상을 개인이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게 2014년쯤부터예요. 정말 프로덕션에서 만들던 퀄리티를 개인이 만들 수 있던 때가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카메라, 이 카메라 무슨 카메라인지 아는 사람? RX100 마크 6죠?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 만들었을 때 그 화질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그분은 뭐 이제 아날로그로 찍었으니까 그걸 환산하면 이제 5K, 6K 이러는데 그걸 컨버팅해서 극장에서 틀어주는 거는 이것보다 화질이 훨씬 못하죠. 지금 그 당시에 쓰던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게 이 손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있던 방송사의 그 위험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편집 기술도 굉장히 보편화돼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동영상 편집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채널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옛날에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도스 이거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우신 분들이 있나요? 나이대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저기 계시네요. MLC 2회차 강연 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강연을 잘했으면은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 지식 쓸모 있어요 지금? 그죠? 쓸모가 없어졌어요. 컴퓨터 C 언어 같은 것도요 점점 대체가 돼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문장처럼 적으면은 알아서 변환해 가지고 컴퓨터 언어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상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게 아니죠. 변호사 시험,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만든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만든 게 동영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점점 편집도 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가 생겼죠. 유튜브가 어떤 역할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들을 유통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유통되니까 어떤 순환고리가 생기죠? 카메라와 영상 만드는 지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돼서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희소한 지식이었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데 영상 매체라는 거는 항상 우월했고요.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영상을 유통하는 방식은 이 시장경제 원리는 항상 언제나 작동해 왔습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상을 추천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해 하면서 선택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홈 화면에 띄우면은 보통 5개 안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들어있지 않아요? 엄청 신기하죠? 근데 옛날에 판도라 TV나 아프리카 TV는 그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경제 원리를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유튜브한테 다 뺏긴 겁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은 유튜브는 엔터테인먼트의 개념도 있지만은 어떤 개념이죠? 아카이브 개념이죠. 정보의 저장고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성공은 예견이 돼 있었죠. 항상 작동해 오던 거니까.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엄청나게 크던 미디어 권력의 일부가 제게 돼버린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네, 별거 없습니다, 저도.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영상 매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시청각 매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상을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라고 말하면은 영상 매체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종합예술, 그리고 또 경험, 정보 전달. 우리가 그런 거를 할 때 뭘로 하죠? 우리가 정보 전달을 할 때 뭘 통해서 해요? 말로 하죠. 네. 동영상이 뭐예요? 애초에 우리 언어가 동영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기술이 없어서 동양은 상영을 했고요. 유럽 쪽은 어근이라는 걸 가지고 음성 언어로 약속을 해서 대체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라틴어, 그리스어 어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어근으로 동영상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 애워쌀 위자거든요. 애워싸다. 따로 표현할 필요 없죠. 발이잖아요, 지금. 발 있고 중간에 네모 있고. 네. 옛날에는 언어의 시작 자체가 동영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언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옛날의 형태로. 그래서 유튜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는 언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대학 가면은 뭘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공, 취업이 이게 중심인데,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대학들은 에세이 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말하는데 그냥 공허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전공 능력을 가지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거 키우는데 4년 쓰는 거거든요.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뭐였더라? 요즘에 가면 쓰는 게 유행이라며 요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언어가 아니죠. 언어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수익으로 접근하는 거죠. 요즘에 뭐가 유행이라며 네. 언어로서 접근을 해서 내 생각을 동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이 언어래요. 언어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어 잘하는 거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미국 가면 다 할 줄 아는 건데요. 네. 언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예요. 영어 잘한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기술이 있는 거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못 벗어났죠, 거기서. 영어 잘한다 그러면 오 이러는데 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영상 언어에다가 어떻게 가치를 넣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치의 뿌리가 어딘지, 근본 원자죠? 가치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논의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희소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경영학 전공. 네, 희소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희소성에 대해서. 희소성이란 나만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영학에서 배운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제가 검지에 점이 있거든요. 이거 희소한 건가요? 저만 가지고 있는 건데 가치가 있을까요? 몸에도 이제 점이 있는데 이거 에로틱해지니까 말하지 말고. 경제학에서 희소성이라 그러면은 보통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상황, 그죠? 그래서 막 그래프 그리는데 그래프 그리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연결이 안 됐구나. 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상황, 그런 상황을 희소하다고 합니다. 아까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적은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희귀한 거죠. 네. 희소한 거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그러면은 희소하다라고 말하려면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네요. 수요적인 측면, 공급적인 측면.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경제학 원론 들으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학과도 있나요, 여기? 혹시 학생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까봐 지금.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신 분? 없어요? 에이, 설마. 우리가 삶을 사는데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근데 뭐가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 왜 비싼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모자 드릴게요. 저희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영원에서?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자, 다시 다 내려보시고 하나, 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경 쓰신 분. 그 수요는 계속 있지만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땡! 저희 학생, 제 학생.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거죠. 지금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홍색 옷. 결혼할 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 핑크색 모자 드릴게요. 이거 용호수 그 상표권도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마인드. 저 나중에 패션 유튜버 한다고 그 배신했다고 하면 안 돼요? 맞죠? 오늘 쓰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힙합은 그거 탭 떼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 정도는 우리 알죠? 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어졌냐면요.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래서 청혼을 할 때 이걸 줘라. 그래서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의 사치품, 필수 예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성공하고 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탄광이 더 발견돼가지고 공급이 늘어났는데도 일부러 막 은폐하고 이래가지고 가격을 계속 유지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네. 이 사과는 그냥 막 대구, 경북 능금 뭐 이런 생각나고, 이 사과는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떠오르죠. 뭔가 멋있고, 이거 찍으면은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들죠. 이 차이가 뭐지? 다이아몬드와 물의 차이, 사과의 차이.
이런 걸 설명해주는 개념이 희소성입니다. 근데 희소성에 대해서 딱 단정 짓기 전에 우리 예시를 하나 들고 가볼게요. 비싼 빨간 네모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컨텐츠 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싼 빨간 네모 뭐 있죠? 슈프림. 맞습니다. 힙스터들의 루이비통. 슈프림. 왜 이거 가져왔냐면요. 슈프림은요, 주 타겟 소비층이 20대예요. 30대 초반까지. 40대가 이거 쓰고 다니는 거 많이 못 봤죠? 네. 가끔가다 이제 신사동 가면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철이 들면은 좀 입기 힘든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 소비하는 사람들도 나이대가 그렇고, 그래서 데모그래픽스라 그러죠. 그거를 타겟 마켓, 뭐라 그래야 되지? 데모그래픽스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여튼 어떤 특정한 성별, 특정한 나이대 뭐 이런 집단을 데모그래픽스라 그러는데, 이 슈프림의 데모그래픽스가 컨텐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모그래픽스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면은 컨텐츠가 어떻게 가치가 생기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전 이거 없어요. 자, 이게 슈프림 뉴욕 매장이거든요. 여기 가보신 분? 오,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어요? 4년 전에요? 그 매장 가면은 직원들 어때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자료 화면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 직원들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위기도 이렇고. 인정하죠? 네.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친구보다 키가 더 커요. 덩치가 커요. 이게 뒷화면이 뭐냐면은, 저도 직접 가봤거든요. 저는 어머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옷 흐트러 놨다고. 저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은 화를 냈겠지만은 이날은 좀 분노 조절 잘해가 됐었죠. 너무 세다 보니까 흑형들이 덤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사람들 고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옷 개면서 막 욕하면서 막 혼자 막 이러면서 막 옷 개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줄을 설까? 의문이 들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게 루이비통하고 협업을 한 건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안 적어놨네? 수천만 원 합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네, 아디다스 모자. 네. 맞아요. 스케이트보드 가방. 슈프림이 스트릿 브랜드다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가방은 이해가 되죠. 뭔가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다. 근데 막 돈 쏘는 총을 만들어요. 요거 이제 릴펌 뮤직비디오 보면은 나오죠. 이거 좀 나이대가 있어서 모르시나? 에스케레 이거 몰라요? 에스케레 이거 몰라요? 민망하다.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이것도 한 30만원? 20만원, 30만원 해요. 지금은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소화기 만들어요. 스트릿 브랜드에서 왜 소화기 만들죠? 그리고 제일 쇼킹한 건 벽돌도 만듭니다. 저 벽돌 얼마일까요? 저 벽돌 얼마인지 아시는 분? 네. 80만 원? 좀 세게 부르셨네요. 이게 50만 원 정도 합니다.
52만원? 54만원? 이게 처음 출시가는 아니랬는데 지금 100% authentic 하면서 좀 사기일 것 같기도 한데 이베이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슈프림 가셨던 분 퀄리티 어때요? 옷 퀄리티 좋아요? 캐시미어 쓰나요? 근데 네. 그냥 느낌이 네. 저도 스트레이트 좋아하는데 네.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정확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재질은 동대문하고 똑같아요. 네, 그냥 면이에요. 비쌀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비쌉니다. 이거 왜 비쌀까? 이거 정답 맞추시면 모자 하나 드릴게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반 맞았어요. 반 맞았는데 네, 일단 인정. 그리고 또 네, 네 말씀하세요. 비싸도 사요. 그건 결과고요. 저기 뒤에 흰색 옷. 네, 똑같은 그거죠. 또 네. 루이비통이나 이런 브랜드랑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도 반 맞추셨기 때문에 2개 드릴게요. 핑크색, 검은색. 핑크색, 검은색. 검정색. 요거 전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한테? 자, 네. 네. 남녀차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네이? 속옷. 누구 팬티인지 맞추면 드릴게요. 저기 마스크 쓰신 분. 네? 아닙니다. 걔는 CK 입어요. 저기 뒤에 남성. 네? 태양 맞습니다. 저 검은색 모자 하나만 전달해 주세요. 핑크색도 검은색? 네. 루저라는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태양이 자기가 좋아서 입었을까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케팅 세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이거 다 스프림에서 돈 주고 박은 거예요. 태양씨 이번에 조금 팬티 내려 입어주시고요. 슈프림 마크가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 받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슈프림이 마케팅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요. 이런 거 다 자기가 사서 입는 거라기보다는 돈 주고 입히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 윌 스미스 아들내미.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수요가 생기죠. 아까 우리 희소성 2가지로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수요하고 공급. 수요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요거 설명 안 했네. 수요가 창출되는 원리가 사람들은 항상 뭔가의 일부이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머리에다가 얼음물을 부으면은 나도 좀 한번 붓고 싶고,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네? 나도 좀 추모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참여하고 싶어 해요. 이게 가장 잘 퍼진 사건이 EDM 노래 틀어놓고 갑자기 EDM 노래 나오면 막 춤추는 거 있었어요. 이게 바이럴의 원리예요. 그래서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옷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한정판 발매. 아까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한정된 수량으로 하나의 디자인씩만 만들어요. 똑같은 거 2번 안 만들어요. 아까 벽돌 비싼 이유도 똑같은 거 2번 안 만들어서. 희소성 생겨서. 굉장히 뭐하고 비슷해요?
가격은 루이비통이 아닌데 하는 짓은 루이비통처럼 하죠. 그래서 슈프림이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살 수 있는 럭셔리, affordable luxury.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럭셔리. 럭셔리하고 똑같은 어떤 아우라를 나한테 감아주면서 가격은 루이비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루이비통만큼 비싸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좀 철없는 40대까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프림의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제품의 내재 가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이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슈프림의 브랜드 디자인의 일부예요. 우리는 거친 스트릿 감성이다. 너네들이 옷을 사러 오면은 마약 밀거래하는 것 같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시켜주겠다. 네. 그래서 이런 직원들 일부러 이 개토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애들을 직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프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가치는 만들어가는 거고, 내재 가치로 생기는 가치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가치가 더 크다. 그죠? 브랜드 이미지로 나오는 가치가 더 크다. 돈이 왜 가치 있어요? 맞아요. 정해놔서. 한국은행에서 authority를 부여해 줬잖아요. 그죠? 그 가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돈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에 있어요? 우리 머리에 있어요? 우리 머리에 훨씬 더 크죠. 네. 슈프림 아까 했고, 다이아몬드의 가치? 예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싼 거예요. 이거 뭐죠? 네, 잭슨 펄럽. 네. 제가 교대 앞에 살거든요. 주말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씩 그립니다. 바닥에. 솔직히 이게 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죠. 근데 현대 미술가들, 그 사람들의 authority,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생기고 공급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치가 치솟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들이 저축을 여기다가 합니다. 네. 부동산에다가 저축하면은 세금 내야죠. 공시지가 오르면. 근데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재벌들이 미술관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치킨 왜 비싸죠? 맞아요. 그 내재 가치가 있어요. 근데 왜 닭백숙하고 원가는 비슷한데 왜 훨씬 비쌀까요?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 풍습이 이렇게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리고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리고 맥주하고 같이 이렇게 마시는 문화가 있고, 또 치느님이란 말도 있고 치밥이란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마케팅 업체에서 만든 말이죠. 광고비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비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케팅 비용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원가보다 비싸다고 욕을 하면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안 삼으로써 시장에다가 신호를 보내면 돼요. 너무 비싸다는 신호를.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적인 내용 때문에 비싸게 팔리는 거고, 치킨의 내재 가치보다는 조금 외재 가치가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주들이 뭐 프랜차이즈 비용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치킨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비용,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을 내고 우리는 먹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내재 가치에서도 오는데 가치가 우리 생각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용호수에 내재 가치 있죠. 뭐 잘생기고 뭐 그런 것들, 뷰티도 하고 좀 멋있고. 근데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용호수 하는 말 듣고 싶어 라고 해서 귀중한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가치는 어디서 온다? 우리 생각에서 온다. 그래서 희소하다라는 말이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릴 거예요. 희소성은 원가하고 상관없다. 우리 주관적 가치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무형의 가치가 내재적인 가치보다 훨씬 크다. 제 영상이 왜 다른 영상보다 조금 비쌀까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앞으로 올릴 건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만들거든요. 무형의 가치가 생기죠.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유튜브를 잊어라. 유튜브는 가치 중립적이다. 내가 거기다 가치를 넣어야지 가치가 생긴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돼서 그럼 가치가 어디서 오는데? 그래서 희소한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희소성까지 얘기를 했고 그 희소성을 사람에 대입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게 유튜브에서 내가 사람으로서 어떤 캐릭터로서 어떤 가치를 지닐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분 아시는 분 있죠? 누구예요? 킴 카다시안이죠. 이분이 그 페리스 힐튼 메이크업 해주던 사람이에요. 전문 용어로 따까리라고 하는, 좀 그 페리스 힐튼 보좌진 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뷰티 유튜브 보면은 대화 방식이 친구한테 말하듯이 카메라 보면서 이러잖아요. 뭐 친구들 이거 샀어요 막 이러면서 그거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친구처럼 말하기, 방송톤 말고. 그래서 몸매도 좋고 막 이런 누나가 내 친구처럼 말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 소녀들이 내 친구 같아, 정말 잘 나가는 누나가 내 친구야, 이런 느낌 받으면서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 안 쉬죠. 친구가 갑자기 막 연락이 1년씩 끊기고 그러면은 그거 친구예요? 그죠? 항상 연락되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거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논란도 이용을 많이 했죠? 이 사람은 이제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얘가 일부러 안 지워요. 그걸로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능이 없다 그러잖아요. 얘 가족들 보고. 재능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버는. 퓨디파이 똑같아요.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친근하게 하고 친구처럼 항상 올려주고 피드백도 빠르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다른 가수들하고 가장 특징적인 게 공백이 없다는 거예요. 앨범 준비할 때도 돌아가면서 계속 라이브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뭐 올리고요. 트위터에 뭐 올리고 계속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크게 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퍼스널 브랜드를 보면은 이런 세 가지 공식이 있더라고요. 실력, 내재적 가치죠. 진정성, 내재적 가치죠. 그리고 친근함, 외재적 가치. 친근함으로 사람들한테 내 가치를 각인시키면은 가치가 생겨버려요. 지금 잘 나가는 BJ들 친근함 빼면 다 시체예요. 안 그래요? 영상 자체를 막 예술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는 친근함, 브랜딩. 보겸 씨가 제일 잘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학교 음악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나서 날 낳았지? 제가 그 당시에 그거 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사가 촌스러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17살 17살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죠. 지금 노래는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쇼 뭐 이런 거 아이돌 가사 보면은 그런 노래 보면은 진짜 자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방탄소년단 나중에 영상을 만들 건데 진정성 있게 합니다. 실력 있고 방탄소년단은 공백기가 없고 이 세 가지가 퍼스널 브랜드한테 유튜버에게 가치를 만들어내주는 세 가지 덕목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지. 왜 쓸데없을까요? 모자가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옥션에서 1000만 원에 팔릴 거예요. 20년 뒤에. 네, 모자 배달 갑니다. 맞췄어요. 우리가 가치를 저장한다 그러면은 현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여기를 보십시오. 현금, 부동산, 주식, 그리고 뭐 채권, 비트코인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연예인들 가치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저장돼요? 네, 우리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사업하다가 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걔는 걔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자본의 소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래서 연예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시 올라와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최소한. 네. 뭘 하든지. 가치를요 형태가 있는 거에다가 저장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형적인 거에다 가치를 저장하는 게 진짜 가치가 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던 이유도 이거죠. 애플이 가치 있는 이유도 이거죠. 네. 사람들 머릿속에 가치를 집어넣는 게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아까 말한 요 세 가지 요소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한 겹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자, 그래서 연예인 걱정이 왜 쓸데없는지 알게 됐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일정 금액을 받고 일을 하는데 돈을 받잖아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하고 그 얘기 하지 말고 용호수하고 정우성 씨의 차이가 뭘까요? 정우성 씨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가면 얼마 받을까요? 저보단 많이 받겠죠? 한 15배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상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나는 4천만 원짜리 카메라 갖고 있는데 왜 저 젊은 놈이 나보다 돈 더 잘 벌지? 네, 그거예요. 가치가 카메라에서 나오면은 그 카메라 값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가치로 돈을 벌면은 그거는 priceless입니다.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불러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게 가격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생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월급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이 가치가 어디서 왔지? 생각을 해봤는데 나만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따라왔으면은 가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거 보면요. 회사 홈페이지 가면요. 모든 회사들이 이게 있어요. 골하고 미션 스테이트먼트.
모든 회사 홈페이지에 이게 다 있어요. 기업은 법인이라 그래서 인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적인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골 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사람한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는 목표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모든 창작물에 내가 모든 하는 행동의 기초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철학책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뭐에 비유죠? 네. 네, 맞습니다. 동굴의 비유입니다. 모자 아까 받으셨나요, 혹시? 핑크색? 검은색, 알겠습니다. 방금 내골 실패. 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철학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창작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창작물은 여러분들을 비춰서 나오는 거여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일관성. 내가 10가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마음은 하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변하지 않는 가치, 추구해야 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런 게 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아까 회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인공적인 사람? 네. 그 인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져와 봤어요. 성공적인 회사들 걸로만. 자, 영어 다 할 줄 알아요? 알죠? 우리 수준이 일단 한번 걸렀잖아요. 용호수 구독자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하자. 네, 구글 맞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인수를 왜 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동영상의 형태로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구글 어스에 화성이 왜 있어요? 그죠? 네. 상업을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구글의 목표는 데이터 회사라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이 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도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또 다른 데 한번 보죠. 자, to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 모든 운동선수들,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가져다 주기 위함.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저거 괄호 열고 하나 더 적어요. 뭐 적죠? 어디 가면 맨날 지금 제가 이거 강연 4번째 하는데 Just Do It 항상 나와요. 그건 이제 태그라인이고 마케팅 구호고 Athlete 열어놓고 친절하게 Athlete은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라고 적어놔서 우리는 많이 팔 겁니다 를 암시하고 있죠. 나이키가 이 미션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거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게 그 괄호에는 안 맞지만은 운동선수 중심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데 더 편하게. 그래서 신발도 만들고 앱도 만들어서 헬스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죠. 예전에 나이키가 힙합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한번 한 거 아시나요? 네. 누구랑 했었죠? 에미넴하고 카니에 웨스트. 정확합니다. 처음이에요. 정확하게. 뭔가 이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근데 한쪽은 폭망했죠? 네. 누가 폭망했죠? 에미넴. 네, 에미넴 폭망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연장선이니까 말하는데 에미넴은 래퍼예요. 딱 래퍼. 랩 가시고 그거 이외에는 못해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는 제일 잘 나갈 때 2009년에 빌보드 차트 1위 찍을 때 팬디라는 명품 브랜드에 인턴으로 가서 무급으로 일해요. 디자인 배우겠다고. 그러고 나서 만듭니다. 신발을. 내재 가치가 있고 카니 웨스트라는 이미지가 겹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카니 웨스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이키한테. 조던도 해주는데 카니 웨스트 하나 파줘라, 브랜드 하나 줘라. 근데 나이키가 안 줘요. 왜 안 줬을까요? 이유? 네, 운동선수가 아니라서. 네, 아디다스 가서 이지부스트를 만들고 엄청 비싸죠. 슈프림 같죠, 좀 신발계의 슈프림. 그래서 나이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서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세상에 기여를 하자. 장비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류를 진보시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디 거죠 이거? 뭐라고요? 애플이라고요? 맞아요. 애플 맞아요. 애플이 원래 프로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프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 다 프로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입는 옷 다 프로들이 만들죠. 그 사람들이 애플을 쓰면은 대중시장은 따라오죠. 자이언티 씨가 뜨기 한 2년 전부터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코드 몇 개 잡지도 않는데 정말 감성을 잘 나타낸다고 엄청 유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떴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면은 대중의 사랑은 한 2년, 3년 두고 따라온다는 게 좀 공식처럼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프로들을 위해서 툴을 만드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인터뷰 보면은 나이키를 모델로 했다고 하죠. 애플의 브랜딩을. 나이키라고 하면은 그냥 신발 회사가 아니라 니코보코하고는 뭔가 다른, 지금 웃으신 분들 최소 30? 네. 니코보코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재범 오빠도 생각나고 박지성도 생각나고 막 호날두도 생각나고 그런 걸 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근데 요즘 애플 어때요? 아이폰 X 내놓고 그렇게 후속작 내놓는 거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잡스 시절에? 그냥 하나였죠. 근데 갑자기 행동이 변했죠. 뭐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뭐가 바뀌었죠? 사장 바뀌었죠. 사장만 바뀐 게 아니라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바뀝니다.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로 바뀌어요. 다 이해하고 있죠. 지금 딱 보고 저렇게 바뀌었어? 네. 애플은 맥을 만들고 맥은 세계 최고의 그 개인용 컴퓨터고, 그리고 OS 10과 iLife와 iWork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가전회사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회사에 걸맞게 여러 가지 소비자층을 타겟팅해서 만들게 된 거죠. 애플에서 이제 프로는 언제 붙여요? 요즘에는 좀 더 받고 싶을 때 돈을. 프로의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맥 프로 있으세요? 그거 좀 사양 조금 높이면 1000만 원이죠. 그거 사용하시면서 어때요? 봐요. 저거예요. 딱 저겁니다. 한숨 쉬셨거든요. 분명히 제가 작업실에 안 가봤지만은 분명히 그 문어발로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거예요. 맞죠? 네. 프로 컴퓨터는 내 용도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여러 개 꼽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2013년 이후로 하나도 안 고쳤어요. 이제서야 마켓 밸류 반토막 나니까 2019년에 맥 프로 리뉴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19년에는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막 갈아타서. 이거는 어디 미션 스테이트먼트일까요? 드래곤 레이크 랩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고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가지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네. 혁신하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불어넣어주자. 그래서 이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강연도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해야 된다는 이제
이유가 생겼을 거예요. 내 인생의 미션이 뭐지? 대학 다니면서 이거 정도는 마무리하고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컨텐츠가 하나의 정신으로 묶일 수 있도록 이런 미션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예시?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거를 만들고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들면 가면에 손부터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진짜. 근데 이 미션을 만드는데 그냥 객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재미를 주고 싶어. 이게 내 미션이야. 난 재밌어. 근데 실제로 아무도 안 재밌어요. 그런 채널이 거의 다예요.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 제가 이거 보고 읽었죠? 외우기 싫어서. 왜냐? 잘못 번역해서. 우리나라 그 교과서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독일어였겠지만 영어로 하면은 컨텐츠 없이 생각만 하는 거는 공허하고 컨셉 없이 직관하는 거는 눈 먼 사람하고 똑같다. 유튜브에 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가 망한 이유죠. 소피스트들.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그럴싸하게 자기 직관만 믿고 말을 하는데 실상 보면은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직관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미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미션을 만들면은 이런 이 두 가지 하나에 걸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의 재료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계발서 읽지 마세요. 베스트셀러 읽지 마세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니고 순서가 틀렸어요. 베스트셀러부터 읽으면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이 다 클래식에서 따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잡지인 거죠. 클래식은요, 마르질 않아요. 한번 읽어놓으면. 왜냐? 지금 봤을 때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나의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클래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클래식 대표적으로 뭐 있죠?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 성경 되게 좋은 클래식이에요. 그리고 논어, 맹자, 중용,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걸 읽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과거 시험 왜 받는 줄 알아요? 클래식 모르는 사람은 국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동부 대학들 가면 아직도 라틴어 가르치고 졸업 축사 막 라틴어로 하고 그래요. 클래식이죠. 자기의 문화의 뿌리가 뭔지 알아요. 클래식을 읽어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클래식이 정말 많은데 손자병법이 제일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좀 직관적으로. 클래식 중에 하나죠. 손자병법은 어떤 클래식이에요? 내가 세상하고 투쟁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 손자병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겨놓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황교익 씨가 선전포고했죠. 백종원 씨한테. 인터넷으로 공격했죠. 백종원 씨가 반응했어요? 조금 했죠. 여론 다 돌아선 다음에 옛날엔 존경했는데 지금은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롭. 끝. 게임 셋. 다 이겨놓고 결정짓는 거. 그게 최선의 싸움인 거죠. 그거 아니면은 싸움하지 말아라. 그리고 싸움하기 전에는 도천지장법을 봐라.
도,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명분이 있는지 보고, 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치적 상황은 어떻고, 원래는 기후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 보면은 뭐 정치적 상황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런 게 천이죠. 그리고 지는 구체적인 사안들, 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적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분율이 좋은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장 강조한 게 도예요. 명분 없으면 싸우지 말라고. 이겨도 진 거라고. 제가 손자병법을 읽고 머릿속엔 있었는데 안 와닿았어요. 클래식 보면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읽었는데 그냥 다 맞는 말 같아. 이게 뭐가 도움이 돼? 이러는데 저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요거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쇼미더머니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분이 없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 래퍼들 욕한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죠. 이거는요? 명분이 있었죠. 제가 제 주관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자꾸 이상한 기업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려서 명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죠. 다 터뜨렸잖아요, 채널. 네. 그러니까 로지텍 같은 훌륭한 브랜드가 저한테 오는 거죠. 네. 네. 이건 명분이 없었고요. 이건 명분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떠오르죠? 뭔가 요즘 유튜브 사건에 대해서. 그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명분 없이 도발만 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명분 없이 자기 논리가 옳다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격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화자초했죠. 명분 없이 싸웠잖아요, 둘 다. 뭐 굳이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자, 그래서 클래식은 바둑 두는 법이에요. 바둑을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규칙.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이드북이에요. 인생에 대한 가이드북. 요거 카메라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래서 클래식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empty하지 않은 거예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클래식을 읽어야. 근데 클래식만 읽으면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 공자가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기술. 대학생이면은 내가 배우는 전공. 지금 사회인이면은 내가 돈을 받고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는 직업. 그런 구체적인 기술들. 그런 거를 내 철학에다 얹어서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영상하고 음악이죠. 이거 없이 제가 막 철학만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술을 길러야 되는데 영상이라고 해보면은 이런 거죠. 요즘에 유명한 작가가 만든 어떤 넷플릭스 시리즈. 표현 기법이 어떻지? 어떤 시대 정신을 담고 있지? 그리고 뭐 여행을 자주 가는 거. 뉴스. 참고만 하고 믿지는 말고. 그리고 용호수 채널. 제일 중요해요. 광고를 스킵하면 안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읽고 나만의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됐으면 클래식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끝나면은
내 목표 체계를 갖췄으면은 세상에다가 뭘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뭐냐면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입단식 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가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 얘기하면서 했죠? 사람들 머릿속에 내 가치를 저장해야 가장 큰 자산이 된다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화가의 자기 주장이 뭐죠?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거. 근데 그 그림이 내 스타일로 그린 그림. 잭슨 폴록이 처음부터 인정받았겠어요? 욕도 많이 먹었겠죠. 용호수도? 저도 욕 진짜 많이 먹죠. 야, 푸마 광고하는데 왜 네가 주인공이냐? 신발이 주인공이야. 그거를 안 거치면은 가치를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그 문턱에서 못 나가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자기 주장을 하면은 무조건 적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란 걸 하면은. 유재석도 초기에 안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벽을 10줄의 힘으로 때리면은 벽도 제 손을 10줄의 힘으로 때려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게 물리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꼭 하세요. 근데 자기 주장하기 전에 나를 완성시키고,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가치 체계는 클래식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 안 읽고 나는 카메라 뒤로 찍을래, 여기 앞에 있는 거 찍고 싶은데 이렇게 잡으면은 찍을 수 있어요? 설명서 보고 이렇게 찍어야죠. 그래서 클래식을 읽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됩니다. 클래식을 읽고 자기 주장. 컨텐츠가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하고, 컨텐츠가 있는 상태로 직관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독창성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튜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는 가치 중립적인 거고, 언어일 뿐이고, 가치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식을 읽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관적인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로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게 독창성입니다. 그냥 자기 주장한다고 유튜브에다가 뭐 올린다고 절대 구독자 생기지 않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10년 해도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20년까지는 안 됐구나. 네. 제가 영국 유튜버 중에 케이시 나이스텟 정도 되는 퀄리티를 가진 컨텐츠를 2년 동안 매일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독자가 3,000명이에요. 꾸준히 하면 생긴다고 유튜버들 많이 하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야. 클래식을 안 읽어서. 근데 클래식을 안 읽어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능으로 커버하는 거고, 재능이 없으면은 만들어야죠.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다. 내가 브랜드면은 브랜드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브랜드가 나를 원하게 됩니다. 나한테 브랜드가 없으면은 내가 브랜드를 원하게 되고, 내가 브랜드가 있으면은 브랜드들이 나를 원하게 돼요. 용호수의 명언이었습니다. 제 자서전에 적으려고 만들었어요. 네. 자, 지금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용호수였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질문 답변 받고 10분 쉬고 이제 경품 추천하고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지금 10분 동안 질문을 받아볼게요.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TV도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봐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시사 상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정보가 아니라 나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부추기는 거더라고요. 언론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잘 안 봅니다. 네. 네. 용호수님은 구독자 수와 그 영상 퀄리티에 비해서 그 조회수가 좀 대비 안 나오는 편인데요. 저게 굉장히 아쉬운데 사실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해서 만든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좀 안 나오실 때 약간 멘탈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사실 신경 안 써요. 제가 유튜버라고 딱 컨셉을 잡고 나갔으면은 이틀에 하나는 올리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은 좀 쌓아놓는 단계고, 아까 친근함 거기가 좀 빠졌어요. 아까 그 3대 요소 중에서 실력하고 진정성을 쌓는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유튜브만 하게 되면은 전문가로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작업도 하고, 이번엔 또 거기 어디냐, 영화제 같은 데도 나가보려고 하고, 심사위원으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상만 올리면은 유튜버로서는 성장을 하겠죠. 근데 유튜버의 수명이 안 길어요. 되게 짧아요. 지금 유튜브 핫해진 지 한 5년이죠. 커리어 전체는 30년 정도인데 5년은 굉장히 짧죠. 근데 이 5년 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전성기 유지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조금 지금 현재는 부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하면서 동시에 영상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나가기 위해서 항상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책을 쓰려고 하기도 하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고, 그 좀 외부적인 걸 하고 나서 이게 쌓이고 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유튜브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멘탈 관리 이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6대 4. 네. 에세이 쓸 때하고 똑같아요. 주제 잡고 서론, 본론, 결론. 오늘은 타임랩스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이렇게 찍는 거고요.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See you soon, guys.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에세이 쓸 때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접근을. 짤 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동기부여요? 제 동기부여요? 동기부여. 그 물고기는 어항에다 놓으면 알아서 헤엄치잖아요. 그죠? 치타한테 누구한테 달리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 알아서 달리고, 사람도 내 재능하고 맞는 거 만나면은 그거를 엄청나게 즐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영상적인 표현이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제 2년 차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앞으로 현타가 오면은 이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클래식과 이제 보편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방아쇠가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경험인지 그게 아니면 네. 어떤 작업하면서 예술에 대한 생각에
기인하는 건지 어떤 경험을 계기로 그게 이제 와닿게 되는 건지. 항상 클래식을 머릿속에 많이는 안 넣었지만 넣어놓고 경험을 하면서 항상 저를 돌아봐요. 그 담배 피다가 끊는 사람들 비율이 몇 %일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 네, 3% 정도라고 하거든요. 내가 해오던 습관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3%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고 뭔가 변화시키는 거. 제가 애플에 대해서 맥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뭔가 윈도우즈에서 막혀가지고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아예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항상 그렇게 발전을 하려고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지속이 안 돼요. 그 되게 훌륭하신 분, 지드래곤 씨라고, 그분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다 그랬어요. 네. 이게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웃기라고 한 말이야. 근데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 않는다. 지금 제가 인기가 있어도 내일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나를 더 개선시키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되게 간절해 보여요. 제 안경 쓴 학생, 저기 세 번째 줄에. 네. 유독 이제 영상들 올리신 것 중에 FN 리퍼블릭 영상 올리셨을 때 네. 약간 피드백 댓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혹시 그러면 독창성이라는 부분과 그 댓글에 이제 용수님께서 이제 피드백 필요해서 올린 영상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창성이라는 부분과 피드백이라는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제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영상, 예를 들어서 아까 틀어줬던 그 쿨팩, 코오롱 쿨팩, 그 영상 있죠. 거기엔 그렇게 안 달리거든요. 근데 FN 리퍼블릭에는 달렸죠. 그게 뭐냐면은, 왜 저런 1인이 코스닥 상장 기업 영상을 찍어? 4천만 원짜리 카메라 있는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훤히 보여가지고 제가 좀 실수를 했죠. 네. 원래 그냥 냅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좀 욱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받아버렸네. 9시인데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제가 지금 고3인데 이제 네, 아까 전에 놀라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네. 창적인 사고의 재료로 이제 클래식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 성경이나 논어나 맹작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이 나름 이제 앞으로 나갈 때 뭔가 스펙이랄지 약간 학벌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교육의 목표인데, 우리나라. 그래서 질문이, 저는 어떤 거를 좀 쫓아가야 될까요? 자기가 뭐가 맞는지부터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독창적으로 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 의미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수능하면서 사는 삶도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클래식 읽고 자기만의 길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회가 원하는 거 해야죠. 보통은 사회가 원하는 거 기본은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가는 거. 저 학교 다닐 때 회계사반에 있었어요. 회계사반에서 회계사 공부하면서 저 한자책 썼어요. 그래서 그 출판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있을 때도 학교 공부 수업 시간하고 시험 전날에만 학교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영상 공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꿈만 쫓아가다 보면은 세컨드 어떤
라이프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줄 같은 거. 그래서 기본은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만은 너무 확실해서 저한테는 어떤 그 라인을 지나면은 별로 쓸모없는 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식도 읽을 때 한두 개 정도만 읽으면 돼요. 왜냐면 성경하고 논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통하거든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소크라테스하고 공자하고 만난 적 없는데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만난 적 없는데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잘 파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강연 마무리 하겠고요. 10분 쉬다가 9시 15분부터 경품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신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뽑아서 답변하면서 이제 선물 드릴 테니까요. 안 쓰신 분들 있으면은 가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봐요. 강연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용우의 스케치북처럼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연 공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도 드리고 한 분 한 분 사진도 찍어드렸습니다. 이런 행사 경험이 처음이라서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행사 관계자분들 퇴근이 늦어졌는데 정말 죄송했고요. 평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사진을 찍고 가실 줄 몰랐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판넬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곧 정리해서 제가 Q&A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제 강연을 보시고 당연한 말만 하면서 뭐가 대단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부, 명예, 이권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당연한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 이 영상이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연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see you soon, guys!